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 보이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천년의 고전에서 찾은 대화의 9가지 무기, 품위 있게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비밀, 조윤재 작가님의 우아한 승부사입니다. 넘치는 것보다 알맞은 것이 어렵다. 중용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 군자는 중용을 따르고 소인은 중용에 어긋난다라고 하며 군자가 되기 위한 덕목으로 중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중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어에는 중용의 덕은 지극하다. 하지만 이 덕을 지닌 사람이 드물게 된 지 오래되었다는 공자의 말이 실려 있기도 하다. 공자의 이 말은 중용의 덕은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책 중용 9장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가능하고 자기나 녹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것도 가능하나 중용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용이란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용기와는 다르며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덕목이다. 그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이다. 논어 선진에는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고사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중용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자장과 자하 중 누가 더 현명합니까?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부족하다. 그러면 자장이 더 낫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과유불급이라는 성어로 잘 알려진 대목이다. 여기서 자공은 모자란 것보다는 좀 과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보다 초가 달성한 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로 중용의 도다. 자공이 예로 들었던 자하와 자장은 공자의 제자들이다. 자하는 문장과 학문에 뛰어나 10명의 탁월한 제자를 이르는 공문 10철에 꼽히기는 하지만 둘 다 그리 널리 알려진 제자는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성격과 자질로 라이벌 관계를 이룸으로써 더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자장은 능력도 있고 적극적인 성품이지만 수양이 부족하고 의욕이 지나친 면이 있었다. 그래서 함께 수학하던 동문들로부터 능력도 있고 당당하지만 더불어 인을 행하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품이지만 자신감이 넘쳐서 상대를 배려하는 점이 부족했던 것이다. 한편 자하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학문에 큰 진전을 얻었지만 고지식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이를테면 약간 꽁생원 같은 성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자하에게 군자와 같은 선비가 되어야지 소인과 같은 선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부에만 파묻혀 인간관계를 소외시한다면 폭넓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이처럼 공자는 두 제자 모두 중용의 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다. 중용의 도는 수치상으로 단순히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용의 덕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앞서 자장과 자하는 지나침과 부족함을 각각 지적받았지만 평범한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후회하고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소극적인 자신을 한탄하기도 한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한 건 아닐까?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하며 소극적이었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요즘과 같은 감정과 말의 과잉 시대에는 모자람보다는 지나침을 조심하는 것이 더 좋겠다. 특히 말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과도한 말로 후회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다. 모자람은 채울 수 있지만 지나침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위에 화가 나 있거나 큰 슬픔으로 감정이 북받친 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 말로 감정을 부추겨 더욱 고양시켜서는 안 되고 지나치게 많은 말로 상대를 어지럽혀서도 안 된다. 민감하게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과 침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다. 자부심과 겸손함이 적절해야 한다. 겸손함은 누구라도 당연히 갖춰야 하는 좋은 덕목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심하면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다. 겸손한 가운데 당당한 자신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중용, 즉 내면의 단단함에서 얻을 수 있다. 적절한 때와 적절한 말. 군자가 중용을 따르는 것은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고 소인이 중용에 어긋나는 것은 행동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맹자 만장하를 보면 맹자가 네 사람의 성인을 평한 말이 나온다. 백인은 성인 중에서 청렴한 사람이고 이유는 성인 중에 책임을 잘 맡은 사람이고 유아해는 성인 중에 화합을 잘한 사람이고 공자는 성인 중에 때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맹자는 이 말의 결론으로 공자는 집대성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 백이와 이윤 그리고 유아해는 모두 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성인들이지만 공자는 이들 모두의 지혜와 덕을 두루 갖춘 성인 중에 성인이라는 말이다. 공자가 이렇게 인정받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맹자는 공자가 때에 맞춰 처신을 잘했던 것을 그의 가장 큰 덕목으로 꼽았다. 바로 중용이다. 중용은 원래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는 덕목을 말한다. 다산정약용은 이를 두고 중은 시간과 사물간의 차이와 변동에 따라 거기에 알맞게 행하는 도리이고 용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변통성이 있는 타당성의 극치다 라고 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때를 잘 알고 상황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정의의 핵심이다. 일상에서 중용을 지키는 것에 대해 중용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준다. 군자가 중용을 따르는 것은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고 소인이 중용에 어긋나는 것은 행동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성어의 원문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무기탄이다. 기탄이 없다라는 뜻으로 흔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라고 권할 때 쓰는 말이다.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심지어
지위나 계급에 상관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숨기지 말고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 무엇보다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한다. 예의를 지켜야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안 된다.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나 인신공격성의 말과 같은 것들이다. 또한 반드시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상황에 적절치 않으면 그 말은 하지 않음만 못하다. 간단하게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짧은 회동에서 길게 말을 늘어놓거나 마음 먹고 시간을 만들어 회동의 장소를 만들었는데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 건 역시 상황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소인, 오늘날로 치면 사리 분별을 못하는 한심한 사람이 되고 만다. 논어 자한에 실려있는 고기양단도 역시 중용의 정신이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양쪽 끝을 잘 두드린다는 뜻인데 공자가 무식하고 천한 사람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방법이다. 비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말해주되 어느 한쪽에 치우친 말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고 도리에 맞는 말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양쪽 극단의 의견을 끝까지 잘 판단한 다음 가장 적절한 말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성의를 다해 말해주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진 사람과도 공감할 수 있는 대화가 된다. 여기까지 미루어 보면 중용이란 바로 균형 감각과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 감각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극단적인 사고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자세를 말한다. 설사 나의 이념과 신념에 배치되는 이야기라 해도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설사 귀로 듣는다고 해도 마음에 닿을 수 없다. 당연히 소통은 차단되고 만다. 타이밍이란 적절한 때에 말할 수 있는 자세다. 귀 기울여야 할 때는 귀를 열고 말해야 할 때는 입을 열어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그 어떤 좋은 의견과 생각도 때를 지키지 못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말해버리거나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말을 이어가는 사람은 소위 센스가 없는 사람으로 대화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유형이다. 말을 잘 하는 것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탁월한 이론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유창한 말로 재간을 뽐내는 것도 아니다.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훌륭한 대화 상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심이 진실함을 만든다.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한다. 시대를 불문하고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특히 오늘날은 끊임없이 소통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 열심히 책을 읽고 학원을 다니고 개인 교습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포기하거나 자신은 말을 잘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좌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별다른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말을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 능수능란한 것도 아니고 어휘력이 남다른 것도 아닌데 이들의 말은 남다르다. 그 차이는 바로 TPO에 맞는 화법을 구사하느냐에 있다. TPO는 time, place, occasion을 가리키는데 말을 제대로 하는 요건이다. 노너 게시에 실린 말은 TPO의 고전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말하는 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한다. 원래 이 성어는 윗사람을 모실 때 저지르기 쉬운 3가지 잘못을 말한다. 하지만 꼭 윗사람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대화에서도 지켜야 할 보편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을 지키면 특별히 달변가는 아니더라도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먼저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은 차례가 아닌데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중에 불쑥불쑥 끼어들거나 말을 독점하는 사람이다. 특히 자기가 잘 아는 주제가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 공자는 이런 행태를 조급하다라고 표현했다. 사람이 성급하고 시끄러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교만이 있다. 그래서 순자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만하다로 바꿔 표현했다. 그 다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다. 말할 순서인데도 하지 않거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감춰두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다. 속이는 것은 꼭 거짓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속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손해가 되는 말은 감춰둔다. 거짓말이 능동적인 기만이라면 숨기는 것은 수동적인 기만이다. 마지막으로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은 눈치 없고 무모한 행동이다. 여기서 안색을 살피는 것은 상대의 감정 상태를 감안해 그에 맞게 말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가 화나 있거나 슬퍼하는 상태라면 말을 가리는 것이 좋다. 들으면 더 화날 말, 더 슬퍼할 말은 가려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감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두고 눈뜬 장님이라고 표현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장님과 같다. 만약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판단을 하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말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바로 말의 진실함이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을 평상시에 듣기 좋은 말을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말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만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상사에게 하는 말뿐 아니라 아랫사람 혹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내 생각을 전달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에게 집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시간, 있어야 할 장소를 찾지 못하면 길을 잃은 것이다. 말에도 꼭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가 있다. 사람은 길을 찾아 되돌아올 수 있지만 한 번 나간 말은 돌아오기 힘들다. 표현하지 않고 알아달라 하지 마라. 바탕이 겉모습을 넘어서면 촌스럽게 되고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면 형식적이 된다. 겉모습과 바탕이 잘 어울린 다음에야 군자답다. 공자는 학문과 수양에서 내면과 겉모습이 모두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학문과 수양을 통해 내면을 잘 갖추었다면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과 수양은 깊은데 그것이 겉으로 잘 표현되지 못한다면 거칠고 야만적으로 보일 수 있다. 내면은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 겉만 번드르한 사람은 가식적이고 심하면 위선적이 된다. 바탕이 겉모습을 넘어서면 촌스럽게 되고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면 형식적이 된다. 겉모습과 바탕이 잘 어울린 다음에야 군자답다. 원문에서 질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면의 충실함을 말한다. 즉,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은 겉모습인데 내면의 충실함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대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예의라고 할 수 있다. 논어, 옹야에서는 이 말 외에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안연에서는 이 말에 대해 공자의 제자 자공이 설명해주는 고사가 나온다. 위나라의 대부 극자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과연 언변의 달인답게 알기 쉽게 핵심을 찔러 설명해준다. 극자성이 자공에게 물었다. 군자는 본래의 바탕만 갖추고 있으면 되지 겉모습은 꾸며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자 자공이 대답했다. 안타깝구려. 선생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내 말이 끄는 마차도 선생의 혀를 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겉모습도 바탕만큼 중요하고 바탕도 겉모습만큼 중요합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털없는 가죽은 개와 양의 털없는 가죽과 같습니다. 이 고사에서 자공은 두 가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먼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말이란 쉽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내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다. 그 당시 가장 빠른 운송기관은 바로 말이 끄는 마차였다. 하지만 말이 퍼져나가는 속도는 그 마차보다 더 빠르다. 그만큼 빠르고 당연히 주워 담을 수도 없기에 반드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비유해야 효과적이다. 자공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차에 비유했지만 바탕과 겉모습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 역시 동물들의 가죽과 털에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호랑이와 표범은 맹수다. 당연히 그 가죽도 소중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만약 그 가죽에 털이 없다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흔한 개와 양의 가죽과도 구별하기 어렵다. 사람의 됨됨이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탁월한 학식과 인격을 갖추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감추거나 드러낼 줄 모른다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공자는 학문과 수양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이 가르침은 인생사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된다. 오늘날 마케팅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들 때 품질의 완성도는 바로 질로서 내면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치를 잘 표현하는 디자인이나 상품의 포장은 바로 문이다.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좋은 디자인으로 고객의 눈길을 끌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품질은 나쁜데 디자인만 잘 꾸민다면 당장은 고객의 눈길을 끌겠지만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성어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다. 바탕이 됨됨이라면 겉모습은 바로 말이다. 흔히 마음만 진실하면 되지 꼭 말로 표현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주로 무뚝뚝한 남성들이 많이 하는 말이다.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겉으로 잘 표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면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 아니,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다. 서로 믿었던 사람들 간의 오해는 주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어렵다. 내면의 실력과 말의 능력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논어 하기에는 본립도생, 즉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겨난다고 실려있다. 도는 학문과 수양의 최고 경지다. 그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공자는 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자신의 속마음, 즉 근본이 진실하다면 그것을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잘 표현하라고 당부했다. 가진 것이 50밖에 없는데 100이 있는 것처럼 꾸민다면 가식이다. 최소한 100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100을 가졌다면 이왕이면 120을 나타낼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